안녕하세요. 육아망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옥 원장입니다. 오늘은 떡볶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떡볶이. 아무래도 뭐 우리 한국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아들도 이게 떡볶이 간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네. 떡볶이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체크해서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떡볶이를 먹게 되면 좋아하는 애들은 뭐 어쩌다 먹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도 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아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학원과 학원 사이에 그렇죠. 잠깐 틈 빌 때 떡볶이하고 김밥 두 개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빵이나 뭐 이상한 것보단 낫지 튀김보단 않을까? 낫지 않을까 하고 제가 먹였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떡볶이하고 김밥입니다. 우리 주 재료가. 그런데 이제 그 결과 1년 넘게 그렇게 먹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는 점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대한 허벅지. 분명히 애가 애기였는데 갑자기 허벅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가 이제 건강한 식생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원을 갔다 오게 되면 저녁 시간을 정확하게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쵸. 간식으로 해서 아이가 빨리빨리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먹게 되고, 또 늦게 오게 됐을 때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지가 좋아하니까 떡볶이를 요구해서 밀키트로도 많이 나오고. 밀키트에서 그런 그래도 네. 밀키트 집에서 조리하는 거니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쵸.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떡볶이를 이렇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영양소의 불균형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탄수화물이죠. 그렇죠. 네.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거기다 이제 달달하게 하면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달달한 뭐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걸 많이 넣기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밖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렇죠. 다른 야채를 넣는다 해도 애가 떡을 집어 먹지 뭐 야채를 먹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결국은 체지방으로 저장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섬유질 이게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기 때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두 번째는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아유. 칼로리가 정말 높은 음식이거든요. 네네네. 보통 떡볶이 조그만 한 접시 한 개 정도도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한 500칼로리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네요. 그리고 주로 된 것이 탄수화물이고, 네. 탄수화물이 과다하게 되면 또 체지방으로 이게 저장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 그게 살이 찌겠죠. 비만이 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생각하는 게 제가 조금 이게 비만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든 간에 체중 조절을 좀 제가 잘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았습니다. 몸도 조금 슬림하면서 키가 잘 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공부량이 많아지고 이게 또 운동량은 줄어들면서 네네. 고열량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고 한 번 더 저희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혈당 및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떡을 먹게 되면 혈당이 사실 급격히 상승할 하게 수밖에 없는데 참 알면서도 먹였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대사증후군에서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혈당, 고지혈증에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의 이게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소화기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소스가 맵고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맵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약간 맵는 거 잘 못 먹어서. 근데 나트륨은 들어가 있잖아요. 시판하는 밀키트를 이용을 많이 했다 보니까 염분 소스가 섭취가 많죠. 달달하고 짭짤하고 그게 다 이제 조미료인데 그게 염분 섭취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트륨이 과하게 흡수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또 떡볶이에 사용된 기름과 소스에 포화 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일 수도 있게 되고 혈관에도 좀 네. 나쁜 영향을 미치게 그쵸,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영양이 결핍, 이게 뭐 필수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탄수화물 위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 떡볶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안에 채소 같은 거 네. 좀 많이 넣으면 좋은데 네. 우리 아들 보니까 그 안에 뭐 떡하고 네, 어부만 어부만. 쏙쏙쏙쏙 뽑아 먹더라고요. 네, 네. 그 저는 야채도 막 같이 양배추도 먹어. 넣고 뭐 다 넣고 싶어 파도 넣고 하는데 그런 거는 넣어도 안 먹고. 결국 그 양배추하고 그거는 저희 그 제가 최 원장이나 다 먹고. 네. 혹시 한 번씩 제가 보면 저도 한 개 집어 먹는 저희 차지가 되는 거죠. 네. 맛있는 거는 지가 다 먹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먹고. 아니 그 양배추도 맛있어요. 아,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아이는 그 떡의 그 쫀득함 때문에 떡볶이에 떡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왕이면 같이 그걸 먹으면서 좀 들어가고 균형을, 균형을 맞추라고. 근데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사춘기라 그럽니다. 네, 사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식생활에도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매운 떡볶이를 먹게 되면 자극적 음식에 익숙해지게 되게 되면 다른 건강한 음식의 섭취가 맛이 없겠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이지 그리고 않으니까. 뭐 저희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들이 정말 건강식으로 먹었거든요. 네, 어릴 때. 네, 어릴 그 때요. 유초동 시대 자체가 유기농만 하는 그런 이렇게 숲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생태로만 키웠는데 아유 고학년 되면서 새충이 고학년에서- 되면서 완전 무너졌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이게 자극적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 혀에도 아무래도 그게 입력이 감각이 네. 입력이 되면서 다른 것들은 맛이 좀 덜해지다 보니까 네. 더 자극적이고 맵고 짠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이게 이런 음식을 또 가식하게 되게 되면 결국 또 비만이라든지 또 맵고 짜게 먹으니까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런 건강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에 끊도록 하고 운동을 아니요, 시켜야겠네요. 그게 아니라 적게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밤에 그냥 와서 늦게 먹는 거는 좀 안 좋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원 갔다 늦게 오다 보니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뭘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하게 빈도를 줄이고 또 이왕이면 만들 때 조금 건강을 위해서 야채라든지 야채를 좀 골고루 좀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만들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아이들한테도 맞는 거 먹게 만들어야겠죠. 네. 자, 이처럼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소정이 최미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